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비법 특강에 있는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영향을 주는 요인이 효소와 반응물의 농도라고 나와 있어. 첫 번째, 효소와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효소와 반응물의 농도라고 나와 있어. 자, 일단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야. 그래서 효소의 농도가 일정한 상황입니다. 그래프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로축이 반응물의 농도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초기 반응 속도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할게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농도를 그냥 10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농도를 10. 그러면은 효소하고 반응물이 결합을 한 다음에 효소가 반응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분해 또는 합성,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의 농도가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반응물의 농도는 최대 얼마까지 한꺼번에 반응이 일어날까? 그치, 10까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얘도 10까지는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에선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를 0이라고 뒀고요. 여기를 S1이라고 둬요. 그리고 이 부분을 S2라고 뒀습니다. S2라고 두고요.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 처음에는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서부터는 일정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뒀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라고 뒀어요. 가 구간이라고 두고요. 자, 이 구간을 나 구간이라고 뒀단 말이야. 이때 반응물의 농도 S2에서 10 정도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S2 이상이 되면 10보다 높아집니다. 효소의 농도가 10일 때 반응물의 농도 10까지는 증가한다. 한꺼번에 10개까지는 반응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10개가 넘어가면은요, 한 번에 10개까지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11개, 12개, 13개, 14개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10개씩만 반응을 시킨다라는 얘기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할게요. 책에 있는 내용 보면서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자, 가에서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개 있을 때는 하나 결합하고, 두 개 있을 때는 효소가 10개 있으니까 2개 결합하고, 3개 있을 때는 3개 결합하고, 한 번에 분해할 수 있는 양이 10개까지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면은 효소의 농도하고 같아질 때까지는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나 과정에서 보면은요, 반응물의 농도가 가로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지? 증가하더라도 초기 반응 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 이것도 그거잖아. 효소가 10개 있는데 반응물이 10개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10개까지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 상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결합된 상태가 완전히 다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해가 또는 화합이 끝나고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효소가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을 때 다시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성물의 생성 속도
나와 있어요. 생성물의 생성 속도. 초기 반응 속도가 아니라 이제 생성 속도야. S1에서는 여기 있지. 그리고 S2에서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성 속도는요. S1은 어느 정도 효소하고 결합한 반응물의 양이 S2일 때보다 적잖아. 그래서 생성 속도는 S1일 때보다 S2일 때가 더 빨리 생성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효소와 반응물의 농도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반응물의 농도가,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다가 효소랑 반응물이 포화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효소와 온도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효소의 주성분이 뭐였다? 그쵸, 단백질이었죠.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얘는요, 온도에 의해서 쉽게 변성이 됩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40도씨 이상이 되면은요, 단백질이 쉽게 변성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 보면서 할게요, 얘도. 가로축이 온도고요. 도시 나와 있고요. 세로축은요, 반응 속도야.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가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가 30도 정도 될 거고요. 여기가 40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0도, 여기가 10도 이렇게 줄게요. 자, 0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응 속도가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요. 자, 이 구간을 뭐라고 뒀다? 이 구간까지를 최대로 증가하는 이 구간까지를 가라고 두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을 뭐라고 둔다? 나라고 뒀죠. 자, 가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 나와 있어. 여기서 10도에서 20도씨 증가할 때 온도가 10도씨 증가할 때 10도씨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는 2배 증가하더라. 뭐 이런 것들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리고 최대가 됐대. 언제가 최대가 돼서 요 온도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된단 말이야. 얘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를 때의 온도를 최적 온도. 그래서 최적 온도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40도씨 이후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죠. 급격하게 감소해. 왜 감소해? 주성분이 단백질이래. 그래서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성이 돼.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효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어. 온도가 낮으면은요, 효소 활성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린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증가하고요. 다시 온도가 낮아지면 감소하고 증가하고 여기까지는 돼. 근데 40도씨 이상이 되면요, 단백질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효소 기능 자체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다시 온도를 낮춘다고 해도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보고요. 책에 있는 내용, 가 구간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자, 효소와 반응물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효소의 반응물의 결합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야. 잘 찾는 거지. 천천히 움직이면요, 어디 있는지 찾아서 결합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효소 반응물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더 잘 결합해서 반응할 수 있다라고 알면 됩니다. 최적 온도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최대일 때의 온도를 최적 온도. 보통 체온 범위에서 최적 온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최적 온도 이상이 됐을 때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더라. 왜? 온도가 높을 때 효소의 기능이 상실했다.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효소 기능을 상실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효소와 pH. pH는 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pH 산도. 그래서 어떤 pH를 가지냐면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pH, 적정 pH를 가집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것들 했어요.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 장에서 일어나는 소화, 이런 것들 했죠. 화학적 분해. 효소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입에서는 어떤 효소?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했어요.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중간 단계 형태로 분해를 했죠. 소장에서는요.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펩티데이스, 트립신, 이런 것들, 다양한 효소들이 영양분을 분해를 했다라는 것들 알 수 있죠. 자, 얘도 그래프 그려서 볼게요. pH라고 둘 거고요. pH는 0, 2, 4, 6 이렇게 나와있네. 0, 2, 4, 6, 8, 10 이렇게 둘게요. 7일 때가 뭐다? 중성이죠. 여기가 중성일 때야. 중성일 때고요. 자, 여기를 반응 속도라고 뒀어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거 pH 2에서 가장 활성도가 높은 이런 효소가 있어요.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에서 제일 높은 거 하나 있네요. 8에서 제일 높은 거.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릴게요. 8에서 제일 높은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7에서 제일 높은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빨간색 그래프가 나타낸 게 뭐다? 펩신이다라는 거. 펩신.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야.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은 pH 어디에서? 2에서. 위에서는 염산이 분비되죠. 그래서 위에서 염산이 분비되어서 펩신이 가장 잘 반응할 수 있게끔 산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pH 농도를 맞춰줍니다. 자, 얘가 노란색이 아밀레이스 됩니다. 아밀레이스는 어디에서? pH 7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8일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소장에서도 아밀레이스가 작용할 수 있다. 얘가 세 번째에 있는 것이 트립신입니다. 여기는 입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트립신이라고 나와 있죠. 소장이에요. 소장에서는 위에서 산성 상태에 있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들어올 때 위와 소장 사이에 이런 막아주는 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문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약한 염기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 문이 열려. 그래서 위하고 소장으로 내려갔을 때 소장에서 얘가 약한 염기성이 돼야지 얘 문이 열려서 산성인 음식물이 조금 빠져나오고요. 그럼 얘가 산성이 되면서 문이 닫히면서 염기성을 만들어주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pH에 따라서 최적 반응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최적 pH가 존재한다라는 거. 소화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산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특강 형태로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 봤습니다.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영향을 주는 요인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온도, pH 이렇게 3가지가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